저도 투자 오래 했잖아요. 한 20년, 25년 했는데 저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 이 3년 누적 공급량 해보게 되면 그게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러면 나는 3년을 바라보고 전망을 하고 난 3년을 계획을 잡고 어딘가 투자하게 되면은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공급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3년 누적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년 누적 공급량 원리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한데요. 공급, 입주, 저는 좀 갖다가 보고 있고요. 공급에서 우리가 분양도 있고요. 착공도 있잖아요. 앞에 인허가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다 이제 공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이 돼야 돼요. 분양이 돼야지 입주되잖아요. 우리가 인허가하고도 많은 건설사들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양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 들어가다면 무조건 입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에서 입주까지가 3년이 걸려요. 보통 3년이에요. 짧으면 2년 반, 3년 잡습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수요가 돌았어요. 수요가 시장이 돌았어요. 거주를 해야 되죠. 나는 분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딱 들어오면서 분양받았어요. 그럼 3년을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되냐면 3년의 수요가 모입니다. 모여서 이분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뭘 만듭니까? 거래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어주죠. 빈 공간도. 이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수요를 3년 수요를 흡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쪽에 3년의 공급량이 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평균을 쭉 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머물면서 여기에 2년의 거래량을 만들고요. 여기 그해 입주 물량하고 3년치의 어떤 거래량을 만들었더라고. 여기 3년치. 여기에 그해 입주 물량, 입주 예정 물량 있죠. 분양하면 3년 뒤에 물량이 우리 나옵니다. 그 물량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대 1대 2로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들쑥날쑥하죠.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아냐. 이걸 평균을 내봤어요. 모든 도시 평균 내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이 적었어요. 이만큼. 이 공급이 적은 만큼 여기서 거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 균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가 늘면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여기에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은 내가 여기 선택했으니까 여기 재주택 안에 거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입주 물량, 공급량이 이 매매 거래량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은 지방의 모습 보면 잘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대구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미리 거래가 꺾이면서 이렇게 줍니다. 거래량 후행이기 때문에 3년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26년, 27년, 28년을 모아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우리가 적게 되게 되면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공급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래가 이렇게 줄기 시작합니다. 공급 앞에서 미리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은 시장에서 하락한다. 공급이 적으면 상승한다. 이런 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24년. 대구부터 원래 좀 많거든요. 올해도 안 좋아요. 내년이 적어요. 내년에 거래량 또 바닥 찍고 올라가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좋고요. 내후년보다는 27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을 보면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추세적으로. 수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은 진짜 오르면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러다가 막 이제 동조가 되죠. 그냥 막 따라간다고요. 따라가 보니까 뭔가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재고주택을 막 산다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이게 공급이 선행해서 거래를 줄이면서 움직이는데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왜 다르냐 하면은 서울은 공간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의 환경을 만드는 거 있죠. 이 시장 환경이 뭐냐면은 상승 환경과 하락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건 전세예요. 전세 환경이에요. 우리가 큰 그릇에 라면 끓일 때 오래 걸리죠. 물을 데우려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큰 공간에 상승 환경을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어야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남부에 있는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이 엄청 달라요. 의정부에 막 지어도 많이 지으면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요. 다 같이 적어줘야 되죠.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적어줘야지만이 공급이 적다는 걸 인지해요. 그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공급이 시장을 후행해서 환경을 만든 다음에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보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전세 가율이에요. 환경이 만든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드느냐? 공급이 만들었다고. 어떻게 해서요? 오랜 시간에 누적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없겠지만은 우리 뭐 작은 도시는 뭐 진주가 있고 전주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여기 이 도시들이 2020년, 21년부터 지금 공급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최근에 23년, 24년, 25년부터 되게 빠르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랜 동안에 만든 환경이 시장에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은 요 공급이 적어지는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25년, 26년, 27년 갈수록 우리가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급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급이 매매가 상승률하고 안 맞다 하신 분들 많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되긴 났습니다. 한 해 한 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을 그때 환경을 만들어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08년, 9년, 10년 요 사이에 수도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공급 줄기 시작하거든요. 공급이 줄으니까 뭡니까? 그 공급 영향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전세 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물이 끓듯이 탁 매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수도권이에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상승 환경을 만든 다음에 움직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것 뿐이에요. 해석을 다르게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수도권은 공급이 후행해서 환경을 만든 다음에 상승을 일으키고요. 상승이 다시 공급을 불러오거든요. 이 공급이 뭐를 만들죠? 하락 환경을 만드는데 또 시간 많이 걸려요. 하락 환경 만든 동안 또 계속 상승해요. 근데 일정 부분에 도달하면 뭡니까? 그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수도권은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이 굉장히 길어요. 하락도 길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요. 근데 조건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배울 게 전세 수급이에요. 조건이 다 만들어져야 우리 상승을 해요. 지방에는 전세 가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방에는 전세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엔 전세 가율이 이미 높아요. 그 상태에서 전세 부족이 나와서 전세를 상승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전세 가율이 보면 60%또 후반에서 70%, 80%까지 돼 있어요. 이미 매가 대비해서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게 있는데 단지 얘를 올릴 수 있는 전세의 부족이 나오고 여기서 전세 상승이 나오면요 매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이 나온 도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울산 이런 도시들 상승하고 하고요. 작은 도시는 뭐 전주 이런 도시예요. 강원도 가면 또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가 상승하는 것은 전세가 상승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 나오기 전에 전세가 부족이고요. 요거 나오기 전에 공급 부족이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소도시, 광역시, 수도권이에요. 이 공간의 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을 붓게 되면은 이 차오르고 없어지는 우리가 속도가 천천히 되겠죠, 여기는요. 여기 빨리 되고. 소도시는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잦아요. 왔다 갔다. 공급 조금 넣으면 하락 금방 멈춰버려요. 여기는요, 아무리 공급해도 안 멈추죠. 다 살 때까지. 그게 수도권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요 두 개는 3년 누적 공급량을 잘 맞아요. 얘는요, 단기 누적해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 중간에 한 번씩 많으면은 잠깐은 주춤해요. 시장은요. 그게 17년, 18년, 19년 요 사이였어요. 서울 수도권은요. 이때 살짝 역전세도 있었거든요. 공급 많을 때예요.
시장을 판단할 때 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면 큰 오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시장에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은 그걸로 해서 시장이 좌우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판단이죠. 어떤 분이 7년을 거주하다가 매도했어요. 이 물량은 7년 만에 나온 물량이죠. 일로 이동했어요. 이분은 4년 거주했어요. 이 물량은 4년 만에 나온 물량이에요. 이분은 일로 갔어요. 이분은 3년 만에 나온 물량이에요. 이분은 입주한 데 갔어요. 이 물량은 3년 만에 나온 물량이에요. 결국에는 옮겨 가도 그 물량은 3년 만에 물량이 나온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은요, 여기가 가장 큽니다. 나의 의도에 의해서 내놨던 끝에도 이 물량을 추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물량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분양을 가서 가든 거쳐가든 여기 만나는 물량은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걸린 물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 3년이라는 구조가 공고히 잡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적인 특성이에요. 외국에는 주거 형태가 단독도 많잖아요. 그 1년만 6개월만 금방 지어요. 우리는 3년 걸려요. 3년이라는 구조가 아주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우리 주택시장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전세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전세 수요 공급이거든요. 공급 부족하다는 그 첫 신호가 전세 부족부터 나오거든요. 요 부족이 어느 순간 되게 되면은 전세 상승을 만들어요. 요거는 사람들 잘 못 느끼거든요. 전세가 좀 없네. 뭐 이렇게 하고 만다고요. 근데 얘가 나오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하고 오르는 거하고는 좀 체감이 달라요. 근데 실제 전세 수급이 상승 밑에 있거든요. 얘는 공급 부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이게 있고요. 이게 수급으로 갔다가 얘가 갔다가 매가로 가요. 근데 이 단계가 지금 우리 지금 시장에서 요거 빠지고요.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전세 상승이 나면서 매가 상승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주춤해요. 그 주춤한 이유는 뭐냐면은 매가가 전세를 약간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가가 우리가 전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전세가 매가에 영향을 주는 거 있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매가가 전세를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매가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전세 부족이 와야 돼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시장은요, 매가가 전세에 움직이는 시장은 얘를 멈추게 하면 얘도 시장에 힘이 죽어요. 근데 만약에 규제를 해서 얘를 멈추잖아요? 얼마 있다 다시 상승해요. 얘를 하게 되면요. 지금이 우리가 정책이 먹히는 거는 매가가 전세를 약간 견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임대차 3법도 있지만은 그 2년에서 뭐 4년 이렇게 있잖아요. 갱신권 쓰고 우리가 계약할 때 기저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례대출하고 보금자리 대출이 있었어요. 그때 매가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떤 분이 집이 없는 분이 매매를 했어요. 전세에 있는 매물을 매수했어요. 여기에 전세 있다가 나가죠. 이분이 전세를 자극하거든요. 이게 매가가 전세를 자극한 거예요. 그 매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세는 조용해요. 지금처럼요. 근데 반대로 전세입자가 전세를 도저히 찾다가 없어가지고 매가를 건드리잖아요. 달라요. 매가가 건드리면 매가가 매가로 움직이거든요. 매매 수요가 매매수 움직이고 연쇄적으로 움직여요. 얘는 안 끝나요. 계속 전세가 매가로 계속 자극해요. 그러면서 파급력이 엄청 셉니다. 이건 아직 도착한 데가 거의 없어요. 울산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25년, 26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꽤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진 게 뭐냐면은 전세 수급이에요. 전세 부족이죠.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더 밑으로 가게 되면 공급 부족이고, 요걸 더 밑으로 가면 누적 공급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도시들은 뭡니까? 규제가 나오면은 잠시 멈췄다가 또 올라가고, 멈췄다가 올라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매가만 움직이는 곳은 여러분들 매가만 움직이는 곳은 호재 같은 거예요. 호재 끝나면 그냥 멈춰버리죠.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매가를 보지 않습니다. 전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우리가 전망할 때 KB에 가게 되면 매매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냐면 부동산 소장님이 하세요. 이분들은 이제 전화가 많이 오고 손님 많이 오면 상승 전망해요. 손님 안 오면 하락 전망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돼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세가 이렇게 있어요. 전세가. 이게 뭐냐? 전세 수급. 이 부분에 엇박자 나거든요. 엇박자가 나지만은 시장의 방향은 전세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는 전세로 전망하지 매가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전망은 무조건 전세로 전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공급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아파트 전체 재고 물량이 이제 좀 더 늘었어요. 한 1200만 가구 됩니다. 이 책보다 좀 몇 년 시간 지났기 때문에 1200만 정도의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평균 입주 물량이 얼마냐면 35만 돼요. 그게 얼마냐면 3%예요. 그러면 우리 재고주택에서 영향이 3%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매매 거래량, 실제 거래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55%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제 집에 차가 만약 10대 있잖아요. 내가 차를 한 대 끌고 나갔어요. 교통체증이 10대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한 대만 일으키잖아요. 실제 거래되는 양을 가지고 해야 돼요. 딱 반이죠.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이 2년치, 3년치 되게 되면 엄청난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요. 매매 거래량을 다 잠재운다고요. 제가 앞에 균형을 이룬다 했잖아요. 매매 거래량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물량이 나와버리면요, 시장 꼼짝 못해요. 투자자들이 제일 급려하는 곳이 어딘가요? 입주 물량 많은데요, 공급 물량 많은데요, 그때 못 들어가요. 왜? 거래량을 다 잠재워 버리거든요. 50% 효과가 있다고요. 매도 물량은 성격이 있다 했잖아요, 매도 물량은요. 이게 이제 울산의 매물 추인데요. 이게 이제 아실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매물이 계속 늘어요, 이렇게. 전세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매물은 중간에 이거 예측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예측 더 쉽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고요. 자, 어느 선에까지 오게 되면은 전세가 더 이상 부족해서 매물이 돌아선다고요. 울산 지역에 가서 우리 어떤 특정 단지 가서 한번 전세를 한번 해보세요. 1000세대 이런 단지에 전세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단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전세 찾으러 왔는데 내가 원하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이 매매를 전환되면서 줄여나간다고요. 규제가 나오면 늘었다가요, 줄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은 이 전세로 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매도 물량을 공급이라 하고요. 제 같은 사람은 신규 공급을 공급을 이렇게 하잖아요. 달라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얘 공급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얘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그친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거주하는 물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얘의 물량의 성격도 달라져요. 급한 사람도 있고 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기마다 물건의 성격이 바뀌어요. 얘는 안 그래요. 물건의 성격도 없고요. 그냥 빈 공간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볼 때 관점에서는. 이게 근데 한 해 한 해보다는 3년 누적 공급량의 효과가 가장 크고요. 3년 누적 공급량 안에서 거래량을 압도하게 되면은 시장이 멈추게 돼요. 네. 시장을 전망을 우리가 할 때 이 매물량으로는 단기 전망하는 게 좋고요. 누적 공급량, 빈 공간에 우리 하는 그 입주 물량은 3, 4년 전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때 만약에 내년 5년이라면은 내년보다는 26년 더 좋네 이렇게 이제 해서 확률적으로 선택하기가 얘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투자 오래 했잖아요. 한 20년, 25년 했는데 저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 이 3년 누적 공급량 해보게 되면 그게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러면 나는 3년을 바라보고 전망을 하고 난 3년을 계획을 잡고 어딘가 투자하게 되면은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누적돼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의 모습인데 이게 파란색이 매매 수급인데 이게 부동산 원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전세 수급은 부동산 원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요. 이 매매 전망은 KB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세 개를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매매 수급, 전세 수급. 부동산 원에서 가져오는 거는 거의 0.9가 나와요. 1이 나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은 건데.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 매매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매매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되죠.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전망이에요. 우리 전망은 이걸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얘를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KB에서 나온 전세 수급과 매매 전망은 0.71 KB. KB에서 나온 거 두 개 해보니까 요거 없는데요. 0.71밖에 안 나왔어요. 매매 수급 원에서 나온 것과 KB에서 이게 섞어서 해봤어요. 0.82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죠. 매매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전세 수급과 원에서 나온 것과 매매 전망을 KB에서 이렇게 섞어서 해봤어요. 0.7이 나왔어요.
섞든지 말든지 간에 전세와 매매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노란색이 전망이잖아요. 변동성이 크죠. 전세나 매매 수급은 변동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급은 시장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이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예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게 더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이 전망은 정말 다 이렇게 움직여요, 전방이요.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전세 수급은요, 계속 일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게 전세와 매매의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전세에 관련된 것들로 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시장 방향도 알 수 있고,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매매를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그나마 조금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공급이 그러면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방마다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간 환경은 제가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24년대 여기 정도 와 있는데요. 지금 공급이 이렇게 줄면서 원래는 공급 좀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안정이 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전세가 상승이 먼저 나온 도시들이 상승이 꽤 컸어요. 그게 이제 서울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 인천은 좀 적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전세 수급에 있던 영향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는 전세 수급이 150에서 160 정도 와야 되는데 지금 120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 30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이클상의 지금 위치가 우리가 여름이 만약에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봄 초입 정도가 있다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뭡니까? 우리가 뭐 꽃샘 추위도 오고요. 그러면서 주춤주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느끼기에 따라서 또 하락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워지면 또 하락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얼음은 얼어 있지만 밑에는 지금 물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얼음이 녹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